습도와 상관없이 정전기는 발생한다. 그런데 말이야, K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린다. 정전기는 건조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네. 그런데 몸속은 온통 수분이지 않은가? 그런데 몸속에서 과연 정전기가 일어날까? 습도가 적당한 곳에서도 정전기가 생길 수 있는 건가? 참으로 지당한 질문이다. 정전기를 예방하기 위해 물질 표면에 수분을 머금게 하는 방법은 흔히 사용한다.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는 전기가 잘 통하는 수분이 적거나 없어 저런 체에 정전기가 발생해도 전기가 쉽게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방전을 일으킨다. 습도가 35% 아래로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정전기가 잘 안 일어난다고 하는 면 나무 같은 천연 소재에서도 정전기가 발생한다. 여름보다 겨울에 정전기가 더 많은 이유는 그렇지 않아도 공기가 건조한데 난방까지 가시한 탓에 더욱 공기가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습도가 65%를 넘으면 정전기가 생겨도 수분을 통해 저절로 빠져나가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 즉 습도가 높은 날에도 정전기는 발생한다. 습도가 높을 때 정전기로 인해 빠지거리지 않는 이유는 정전기가 수분을 함유한 대기 중으로 부드럽게 방출되기 때문이다. 습도가 높든 낮든 방전되는 방식이 다를 뿐 정전기는 똑같이 발생한다. 이 사실을 잘 알려주는 현상이 벼락이다. 벼락은 정전기 중에서 왕 중의 왕이라고 보면 된다. 본래 공기는 절연체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강한 전기는 이 절연층을 뚫고 흐른다. 벼락의 생성 뇌운 플러스 마이너스 뇌운 얼음끼리 충돌 정전기가 발생 상승 기류 하강 기류 마찰로 정전기가 발생 여러분도 잘 아는 벼락, 낙뢰는 뇌운, 번개, 천둥, 뇌우 등을 몰고 오는 구름이 쌓아둔 전기가 국소적으로 공기의 절연 내압을 이겨내고 지표로 흐르는 거대한 방전 현상 중 하나이다. 벼락의 근원인 정전기의 발생 원인은 뇌운이며 뇌운의 근원은 수증기다. 뇌운 내부는 물이 얼어서 생긴 작은 얼음알갱이와 얼음알갱이가 모여서 생긴 쌀랑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이 자기들끼리 격렬하게 맞부딪히거나 주위의 공기와 서로 스치면 그 마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한다. 그림 5 참고. 벼락의 생성 얼음끼리의 충돌, 정전기가 발생하여 상승 기류 하강, 기류 마찰로 정전기가 발생. 뇌운의 내부는 습도가 100% 이상이라 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곳에서도 벼락이라는 정전기가 발생하는 마당에 70%가 수분으로 채워진 인체에서 정전기가 발생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오히려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쪽이 부자연스럽다. 벼락은 체내 정전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현상이니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다. 여기서는 습도와 상관없이 정전기가 발생한다는 사실만을 기억해 두자. 벼락 하면 나는 친척 동생이 떠오른다. 그는 야구 선수였는데 슬라이딩을 하는 순간 스파이크 금속 부분에 벼락이 떨어져서 감전사했다. 슬픈 기억이다. 사람들은 설마 나한테 벼락이 떨어지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벼락은 언제 어디에 떨어질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벼락을 얕봐서는 안 된다. 체내 정전기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나는 친척 동생의
불행을 떠올릴 때마다 체내 정전기의 무서움을 알리야겠다는 결심을 다 잡게 된다. 몸속 정전기를 제거했더니 증상이 나아졌다. 그렇다면 말이야, 몸속에 정전기가 쌓이면 어떤 병에 잘 걸리고 속에 쌓인 정전기를 빼면 어떤 병이 어떤 식으로 좋아지는데 K의 질문은 끊이지 않았다. 굳이 K가 아니라도 이것은 누구나 궁금해하는 질문이다. 나는 모든 질병에 체내 정전기가 관여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토피와 탈모를 비롯한 피부질환, 사회 문제로까지 된 알츠하이머병과 우울증, 조울증에는 체내 정전기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아토피와 자외선 알레르기가 깨끗이 낫다.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 얼굴 전체가 새빨개지거나 목 부위가 코끼리 피부처럼 우두루두루하게 변하는 등 보기에도 힘들어 보인다. 가려우면 괴롭다. 여름에 외출했다가 모기에 몇 군데 물렸을 때의 가려움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다. 아토피의 가려움은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을 바른다고 가라앉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가려움에서 오는 불쾌감은 의로 성격마저 변하는 경우도 있다. 자녀가 아토피에 걸리면 부모는 밤에 가렵다고 호소하는 자녀를 달래느라 잠을 설치기 일쑤이고 안절부절한 나머지 부부싸움으로 번제 가정이 붕괴되는 사태까지 벌어진다. 한창 때의 여성에게 아토피는 무척 신경이 쓰이는 일이다. 심한 아토피 탓에 결혼을 포기했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문제는 병원에서 처방한 아토피 치료법이라고 해봤자 스테로이드제 정도가 고작이라는 점이다. 스테로이드제는 인간의 체내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약제다. 위험증성 질환에 주로 쓰이는데 근본적인 치료약도 아닐 뿐더러 오랜 기간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그런데 스테로이드가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장기간 사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환자들이 주로 내 병원을 찾는다. 피부 단면도 떨어져 나간 지질층, 피부 고랑,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 유두체, 망상층, 지각의 수용기, 피하 조직과 지방층, 근막, 근육층, 표피, 피부 부분 평균 1.4mm, 진피, 거죽으로서 벗겨지는 부분 0.6에서 4.5mm, 그리고 피하 조직. 최근에 고미모토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연락을 해왔다. 이분은 몇 년 전부터 피부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피부과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면서 병명도 붙이지 못했다고 한다. 아프고 가려워서 매우 불쾌한 나날을 보냈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그 증상은 아토피였다. 한편 자외선 일광 알레르기로 인해 고통스럽다며 찾아온 한 여학생은 피부가 새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햇빛을 쐰 부위가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외선 알레르기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낮 동안의 외출은 되도록 피하고 꼭 외출해야 할 때는 여름에도 긴 소매에 커다란 모자를 써서 햇빛을 차단해야 했다. 생활 자체가 매우 부자연스러워서 평범한 생활은 포기한 지 오래였다.
이 두 사람에게는 나는 똑같은 조언을 했다. 가장 먼저 되도록 흙 위로 이를 맨발로 걸으라고 했다. 근처에 밭이 있다는 말에 밭일도 해보라고 권유했다. 만약 바다에 갈 일이 생기면 해변을 맨발로 걸으라고 했다. 가급적 채소 중심으로 식사를 하고 여기에 더해 해초를 말린 다음 불에 태워서 만든 채를 초산에 한 달 정도 담가뒀다가 매일 소주잔으로 한 잔씩 마시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한다. 피부 케어 방법도 알려주었다. 아토피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비누로 깨끗이 씻는 일을 중요시하는데 오히려 역효과라고 설명했다. 계면활성제 때문이다. 그러니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비누는 사용하지 말고 가능하면 속옷을 세탁하는 세제도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제품을 피하라고 했다. 그리고 피부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물의 1% 정도의 이윤화 미네랄을 3에서 5% 요소, 포유류의 오줌에 함유되어 있는 질소화합물, 체내에서 단백질이 분해되어 생성되며 녹기 쉽고 빛깔이 없다. 요소 5에서 10% 글리세린을 섞어 만든 로션을 매일 바르도록 지도했다. 나의 지도를 따른 결과 아토피 환자인 60대 남성은 한나절 뒤부터 가려움이 줄고 피부 붉은기가 옅어지더니 지금은 완전히 건강한 피부를 되찾았다. 자외선 알레르기를 앓던 이 학생은 꼼꼼하게 치료 경과를 문서로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왔다. 경과 보고서는 치료에 대한 스스로의 의지를 다지는 데 아주 중요하다. 경과 보고서를 받아본 의사 역시 그녀의 상태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치료가 순조롭지 않을 때에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고민도 하게 된다. 치료 경과서를 보니 내 지도를 따른 지 이틀째 되는 날부터 그녀의 피부에서 끈적끈적한 누런 진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목도 아팠다고 한다. 양팔 안쪽에는 발진 비슷한 것이 나고 눈에는 눈곱이 끼고 가려웠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개선의 기미가 보였다. 목에서 나오는 진물의 양이 줄고 목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팔과 목의 군데군데에서는 정상적인 피부가 돋기 시작했다. 가려움도 이 무렵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그 전에는 수업 중에도 가려워서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수업 중에 뻑뻑 긁지 않는다고 했다. 한 달 남짓 지나자 불구스름했던 얼굴도 정상적인 안색을 되찾았고 목의 붉은기도 가셨다. 피부는 원래 외부 자극을 방어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뜻임을 확실히 기억해 두자. 휑했던 머리에 머리카락이 다시 나다. 게이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예전과 분위기가 조금 달라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었다. 어이쿠, 자네 머리가 휑해졌잖아. 내 말에 그가 머리로 손을 가져다 대며 세꾸했다. 그러게 요즘 갑자기 머리카락이 빠져서 마음이 좋지 않아. 통장에서 만났을 때보다 이마가 훤해졌고 정수리 부분은 두피가 훤히 들여다 보였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희한해서 머리카락이 반 넘게 버리면 이젠 어쩔 수 없다면서 의연하게 넘기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숱이 많았는데 하고 안타까워하는 단계에서는 괴로움이 최고치에 다다른다. 어쩐지 늙은 것 같아 기운도 빠지고 몸에 대한 자신감마저 사라진다. 발모 효과를 강조하는 샴푸나 헤어토닉이 잘 팔리는 이유 또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저 마음 편해지는 효과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자네 머리가 빠진 원인을 아나? 쉰이 넘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게다가 스트레스 같은 것도 영향을 줄 것이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케이처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나이와 스트레스 같은 막연한 요소들을 원인으로 치부하면 효과적인 대책은커녕 머리카락에 좋다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수준의 대책밖에 떠올리지 못한다. 현재까지 연구 성과로 고추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이 지각신경을 자극해서 머리카락의 성장을 촉진하는 단백질,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알을 늘리는 구조 등이 해명되었다지만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좋지 않다.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 요인으로 샴푸나 린스에 들어간 계면 활성제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한다. 일단 모근으로 흡수된 계면 활성제는 제거가 어려운 데다 모근의 영양 부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2009년 5월 11일에 일본에서는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란 제목의 뉴스가 보도되었다. 나고야 시립대학교 대학원의 오카지마 겐지 교수가 소에게 머리를 합게 하면 머리카락이 난다라는 독일의 옛말에 주목해서 타액 속 시알산에는 신경자극 작용이 있는데 이것이 발모로 이어진다고 발표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시알산은 시기고 분자량이 309.27g 밀리리터인 물질로 피부에 직접 도포하면 피부로 침투한다. 시알산을 주성분으로 한 발포제가 발매될 날도 그리 멀지 않아 보이는데 나는 이러한 시알산의 효과에 더해 소에게 머리를 핥게 하는 행위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머리카락과 머리에 쌓인 정전기가 소의 혀를 통해 빠져나가면서 두피에서 다시 머리카락이 난다고 추측하기 때문이다. 내가 소중히 간직해두었던 사진을 K에게 보여주었다. 나보다 한 살 연상의 오랜 친구인 미나베 다스 노리의 사진이다. 사진 1참고. 체내 정전기 방출 40일 뒤 머리카락의 변화. 그 역시 머리 전체가 듬성듬성 벗겨져서 K처럼 침울했었는데 내 조언에 따른 결과 지금은 머리카락이 꽤 많이 났다. 그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성격이다. 무조건 내 지시에 따라 매일 정원에 소금물을 뿌리고 그 위로 맨발로 걸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흙을 만졌다. 재로 만든 회초를 초산에 담가서 마시는 일도 빼놓지 않았다. 아내의 도움을 받았다. 식사도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채소 중심의 메뉴로 바꿨다. 시판하는 샴푸 대신 계면 활성제를 넣지 않은 비누를 썼다. 또 헤어스타일링 제품도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지 않는 제품을 쓰게 했다. 처음 20일이 지날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끈기가 없는 사람들은 보통 이쯤에서 슬슬 포기를 하는데 그는 호리 선생이 틀릴 리 없다며 내 말을 믿었고 머리카락이 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놀라운 일은 40일이 지나면서부터 일어났다. 두피에 솜털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컴퓨터 앞에서 장시간 앉아있는 사람일수록 탈모를 조심해야 한다. 전자제품에 둘러싸이면 몸의 표면에서도 체내에서도 정전기가 발생하기 쉬워진다. 특히 머리카락은 정전기가 일어나기 쉬운 곳이다. 보니 모근의 지방에는 정전기가 잘 쌓인다. 그래서 낙전 현상이 일어나 모근이 약해지고 결국 머리카락이 잘 빠지는 것이다. 이 사진을 본 K는 결연한 표정으로 나도 해보겠어 라고 말했다. 남의 일이려니 하고 이야기를 들을 때와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다.